라고 말하는 순간 저도 끌려고 했는데 말이죠. 이게 참 시작하면 안 되는 게 세상에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도박, 마약 이런 시작하면 안 되는 것들 중에 인스타 라이브 방송도 이제 한 자리 차지해야 되지 않을까. 시작이 무섭다. 라방이 끝나면 항상 극심한 현타가 많이 오는데 나는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나 싶어요. 이 말을 참고 살잖아요, 제가 살면서. 왜냐면 사실 이런 인터넷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런 생각보다 가볍게 이제 질문을 할 수 있고 나도 가볍게 답을 할 수 있고 어쩔 때는 진지하게 또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런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잖아요. 내가 엄마랑 얘기를 하냐, 아빠랑 그런 얘기를 하냐, 동생들이랑 하냐. 일단 가족은 아니에요. 가족이랑 나는 이런 말을 별로 안 합니다. 그럼 친구로 가보면 이제 좀 그래도 자주 만나는 절친한 친구 2-3명을 생각했을 때 아닙니다. 그럼 나는 어디 가서 말을 해야 될까요? 나이가 들수록 심도 있는 대화가 소중해짐. 심도 있는 대화가 소중해지는데 소중해짐으로써 심도 있는 대화가 이제 사실 귀찮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너무 심도 있어 버려서 나도 이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나도 한번 말하면은 몇 시간 쏟아야 되는데 그 상대방도 배려해야 되고 이 사람은 그 정도로 대화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럴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고려하다 보면은 심도 있는 대화를 꺼내기에 그 에너지와 어떤 걸 많은 걸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 안 하게 돼요. 그냥 혼자 그리고 심도 있는 대화보다 더 좋은 게 책 읽기나 아니면 혼자 가사 쓰기나 내면에서 좀 탐구하는 시간이 더 소중할 때도 있고요. 남이랑 크게 공유하지 않아도 그래서 이제 말을 계속 꾹꾹 참고 있다가 그렇죠. 사실 여기는 내 공간이라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은 게 허용되는 공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얘기가 지루하다. 그럼 나가면은 사실 누가 나갔는지 난 몰라.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내 얘기가 재밌어. 아니면 내 얘기 그냥 계속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싶어. 그럼 계속 듣는 거고. 안 듣고 싶으면 나가는 거고. 근데 거기서 뭔가 우리가 심적으로 배려를 하고 마음을 조금이라도 쓰냐? 마음을 쓰지 않죠. 그래서 참 소중한 시간인데 이런 시간에 좀 비정상적이잖아요, 솔직히. 이제 휴대폰이 만들어지고 이 17명 앞에서 내가 방구석에 누워가지고 연설을 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인류 역사상 이 짧은 시기에 보편적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더 라방을 껐을 때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덮친다. 나는 왜 이걸 참지 못했을까? 근데 라방이 참아야 되는 건 아닌데 나는 왜 이렇게 참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라방을 계속 길게 하다 보면 와 나는 이거를 하나를 못 참나? 라는 생각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정말 좋은 시간이고 내가 말하고 싶어서 말을 하는데 나는 끝나면 와 내가 이거를 못 참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이외에도 뭔가 좋은 감정은 아니고 자기 직전까지 어떤 나 왜 참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한 가지 확실한 거. 야 잠만 좀 저 사람 좀 깊이가 남다르네. 내가 방금 하고 싶었던 말을 해버렸어. 15i717님이 정확히는 짧게 정리하자면 저 얘기가 맞는데 실언이라기보다 그냥 내 한마디 한마디가 나라는 사람을 계속 노출시키고 있는 거잖아. 근데 결국에는 그 리스크는 계속 커지고 있는 거지. 실언이 아니더라도 어떤 그 말이 사람은 계속 바뀌고 생각이 달라질 수 있지만 나는 뭔가 흔적으로 남기고 싶진 않아. 근데 오늘 며칠이야? 3월 15일에 레원의 단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참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물론 나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지만 여러분들은 나랑 계속 손잡고 계속 앞으로 같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내 바로 옆에 가장 최측근에 내 옆 아파트에 사는 친구랑 내가 계속 나아간다면 오늘 했던 얘기 내일 수정하고 그 다음날 수정하고 할 수 있지만 오늘의 나가 여러분들의 어느 정도 그런 게 있죠. 뭔지 알 것 같죠? 근데 되게 위로가 된다. 이거를 말해주니까. 나는 점점 기록되는 느낌을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인스타 게시물도 안 올리는 것 같고 자꾸 지우는 것 같고 나는 뭐 카톡 이런 것도 프로필 사진이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나를 남기는 거에 대한 물론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앨범을 계속 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포인트에서 내가 다른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아 하는 것도 있죠. 내가 가수가 아니라면 그래도 나 장래원이라는 사람의 얼굴 그리고 오늘의 소소한 일상 그런 것들을 더 남기고 싶어 할 수도 있는데 나는 다른 걸로 어느 정도 최소한의 해소를 하는 사람이라 잡다한 흔적을 크게 남기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의 좀 연장선인데
내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래. 내가 어떤 사람의 노래가 진짜 좋았어.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너무 많이 알게 됐어. 그랬을 때 나는 몰입이 살짝 깨진 적이 있어. 그래서 그거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든 내가 잘 이해하고 있었든 어쨌든 내가 그 노래를 느낀 감정과는 좀 다른 거잖아. 사람마다 어떤 한 노래를 들을 때도 다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니까. 근데 그걸 망치고 싶지 않아. 지금 내 모습이 여러분들이 내 노래를 들어줄 때 어떤 느낌과 어느 정도 일치할지도 모르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배우는 더 심하겠지. 배우는 그래서 더 그런 예능이나 이런 것도 좀 조심하는 사람들도 많고 되게 중요하지. 배우는 너무 많은 게 감정선이 너무 직접적으로 대사 하나하나, 표정 하나하나에 담기는 사람이니까. 근데 노래하는 사람도 자기 노래를 만드는, 자기 이야기로 노래를 만든 사람은 사실 그 앨범 커버, 가사, 어떤 소리 이런 걸로 이게 다가오니까 더 자기 멋대로 해석해도 되는 예술인 거잖아요. 배우는 사실 영화의 메시지나 드라마의 메시지가 딱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음악이 더 몰라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 그래서 좀 무섭다. 나는 내가 내 이야기를 노래에 안 쓰는 사람이었으면은 이런 생각 아예 안 했을 것 같아. 느린 심장 박동만 80개 만들었으면 전혀 이런 생각 안 했을 것 같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다음 이야기를 해야 되고 내 삶을 녹여야 되는데 새벽 4시에 내 삶의 일부를 대화로서 풀고 있다? 무섭죠. 저게 맞지. 몰입에 도움되는 건 맞는데 얽매일 필요 맞지 사실. 누가 나만큼 내 노래를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주진 않죠. 나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의 어떤 노래를 들을 때 그 사람이 그 노래를 만들 때 생각했던 마음만큼 진지하게 들어주진 않죠. 사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이런 거를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맞는데 그 생각이 지워지지가 않네. 모르겠다. 시간이 지나면 더 발전을 하겠죠.
되게 오늘 되게 영양가 있는 토크라서 좋다.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네. 근데 내가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참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이제는 좀 많이, 물론 이제 그런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예전보다 없어서 선택적으로 안 가게 되는 것도 맞지만, 예전에 어떤 이미지적으로 많이 소비를 했을 때 그때도 이런 생각이 존재해 왔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만드는 노래들이 쌓이고 다시 돌아봤을 때는 그때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연기라기보다는 그런 억지스러움을 많이 내려놓고, 억지라기보다는 억지라고 하면 내 과거에 나한테 좀 미안한 말이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려고 한 것뿐이에요. 어떤 곳에서든 레원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는 포인트들이 있었고, 나를 섭외해 주는 곳에서 그래서 그 안에서 그때 나는 최선을 다한 것뿐, 이제는 조금 더 생각하는 걸 뿐. 근데 5시인데 여러분? 아, 주말이구나. 주말이었어.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차를 빼야 돼요. 우리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에 한 가구당 1.5대 차량을 댈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 비슷하게 느끼실 테지만, 이제 아파트를 입주했을 때 들어온 신혼부부나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가족들이 이제 10년, 20년 지나면서 애기들이 다 커. 그럼 집에 운전면허 따고 해가지고 차가 이제 2세대 생기잖아요. 1.5대가 뭐냐면, 그냥 나눴을 때, 숫자로 나눴을 때 1.5대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대보다는 좀 더 될 수 있는데, 모든 가구가 2대씩 되면 부족한 거지. 뭔 말 알? 그러니까 아파트에 1000세대 살고 있으면 자동차 1500대를 댈 수 있는 거지. 운 좋으면 2대 되고, 운 나쁘면은 꽉 차가지고 한 대밖에 못 되는. 근데 이제 차가 많아졌잖아요. 차가 진짜 많아졌어. 와, 이게 집에 차가 막 2세대씩 있어버려. 그래가지고 지하주차장이
이제 저녁만 되면 꽉 차요. 퇴근해가지고. 그리고 살짝 이제 차 빠지는 시간이 10시에 그 부모님들이 애들 학원 이제 끝나는 시간 맞춰서 데리러 나갈 때 한두 대씩 나가서 그때는 좀 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나는 이제 뭐 서울에서 일하고 일 보고 오면은 새벽에 오니까 위에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 지하 주차장에 대는 게 원칙이고 사실 지상에는 주차 자리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차 구역이 없다는 말인데, 이제 일시적으로 차가 이제 증가했으니까 이제 허용을 하는 거지. 대신 지상 어디 뭐 인도에 살짝 걸쳐서 뭐 어디 딱 붙여가지고 화단 앞에 막 그런 벽돌 앞에 붙여가지고 구석구석에 대. 그러면 오전 10시에는 차를 빼야 돼요. 오전 10시가 넘어가기 전에. 안 그러면은 불법 주차 딱지를 붙여요. 그 안 떼지는 거를. 근데 그걸 빼려고 이제 10시마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그럼 일찍 자는 게 맞는데, 아니 집에 오면 어쩔 수 없이 늦을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어. 왜냐면 녹음도 길어지고 막 하니까 이게 삘 탈 때 팍팍팍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래 일찍 자야 돼서 주차 자리도 찾고 차도 일찍 빼고 해서 일찍 그게 안 돼 아직. 어쨌든 갑자기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 하고 싶었는지 모르는데 계속 그 생각 많아지는 얘기를 하다 보니 그런 이미지 어떤 라방을 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 이런 거 얘기하다 보니까 더 머리 아파가지고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의 일과가 아니라 오늘 뭐 했냐면 엄마랑 그 작업실 가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엄마가 가끔 이제 10시 엄마가 더 일찍 일어나면은 엄마가 더 일찍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100%긴 해요. 저보다 엄마가 일찍 일어나니까. 엄마 면허가 있으니까 자기가 뭐 지하주차장까지 살짝 옮기겠다. 그래서 그 차 이용법을 알려달라. 사실 뭐 사이드미러 조절하고 의자 조절하고 이런 거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엄마가 이제 잘 모르겠다고 하셔가지고 그걸 알려주고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제 샌드위치를 먹으러 근처에 샌드위치 맛집이 있다 해서 샌드위치를 먹으러 갔습니다. 굉장히 맛있었고요. 근데 더 맛있을 수 있었는데 좀 덜 맛있었던 게 샌드위치 먹으러 가기 전에 집에서 계란 흰자 10몇 개를 먹고 나왔거든요. 왜냐면 어저께 헬스 PT쌤이 닭가슴살이 그렇게 싫으면 계란 한 판을 먹어라 해서 알겠습니다. 계란 한 판을 먹겠습니다. 대신 노른자는 먹지 마라. 노른자는 지방이 많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매일 계란 한 판을 먹겠습니다. 라고 말해서 오늘 아침에 한번 계란 10몇 개를 먹었는데 그래서 샌드위치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었는데 실패했어. 계란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계란이 낫지 닭가슴살보다. 닭가슴살은 너무 꿀떡꿀떡 안 넘어가잖아. 계란은 찹찹찹찹 꿀떡 찹찹찹찹 꿀떡 이렇게 넘어가는데 닭가슴살은 퍽퍽퍽퍽.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근데 내가
그 BT쌤이 그 얘기를 한 거에 좀 솔깃한 이유가 내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내 동생 친구 얘긴데 걔가 뭐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계란을 뭐 원래 좋아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친구가 거의 기숙사 학교인데 고등학교 때 그냥 매일 계란 한 판을 먹었대. 그러니까 뭐 그게 과장된 건지 뭔지 모르겠어. 뭐 부모님이 사다 주셨는지 계란 한 판을 계속 먹었다는 거야. 사람이 미쳐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좀 와전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그냥 정신적 스트레스로 계란 한 판을 먹었는지 아니면 진짜 뭐 몸을 만들려고 먹었는지 뭐 이유가 있었겠지. 그냥 계란 러버인지 모르겠고 어쨌든 그걸 계속 먹다가 애가 거의 그냥 몸이 완전 커졌다는 거야. 그냥 거인이 돼버렸다는 거야. 그런 얘기를 들었어. 내 동생한테. 그래서 PT쌤이 계란 한 판 먹으려고 하자마자 솔깃했어. 그때 그 전설로만 내려오던 계란 한 판. 그래서 한번 먹어봤다. 계란 많이 먹으면 계란방구. 아니 사실 노른자를 많이 안 먹으면 계란 먹은 것 같지도 않아요. 아니 간에 기별이 안 간다니까. 노른자를 안 먹으면 그냥 물을 먹은 느낌이야. 물론 계속 먹으면 배부르겠지만 사실상 흰자는 포만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흰자가. 포만감에 그 중요한 거는 노른자인 것 같아. 흰자는 물처럼 먹어지던데? 약간 곤약 같기도 하고. 요즘 막 맛있는 닭가슴살이 많다고? 나 그 바디 프로필 했을 때 맛있는 닭가슴살이랑 닭가슴살 종류는 다 알고 있었거든. 닭가슴살 전문가였는데 사실 지금도 그때 먹던 닭가슴살 시켜서 뭐 30개씩 사놓고 먹으라고 하면 먹는데 닭가슴살 왜 이렇게 싫냐 요즘에. 그래서 계란으로 대체하고 있지. 흰자가 병아리래. 그런 얘기 왜 하는 건데. 그만. 안 돼. 병아리는 귀여운데. 안 돼. 병아리 너무 귀엽잖아. 닭 안심도 좋지. 나도 많이 먹었어. 닭 안심. 치킨도 귀엽다고? 닭은 병아리보단 덜 귀엽지. 나도 애기 때는 귀여웠어. 내 동생들도 다 애기 때는 귀여웠고. 같은 의미에서 닭도 병아리가 더 귀엽지. 다섯 시인데 어쩔 거야. 5시인데 허니콤보가 귀엽다고? 귀엽긴 하지. 너무 맛있어가지고. 너무 맛있어서 귀엽지. 근데 5시인데 어떡할 거냐. 내가 4시 반에 라방이 꺼진 걸로 기억하는데 30분 동안 무슨 얘기를 한 거냐 우리. 오늘은 진짜 오늘 라방 끄면 한동안 진짜 못하겠다. 라방 쿨타임 좀 길어지겠는데. 오늘 좀 말에 힘이 많이 담겨 있었어. 초반에. 지금도 되게 의미 있는 얘기들 많이 해서.
야, 계란 흰자 얘기면 엄청난 얘기지.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계란 흰자 얘기는. 야, 그럼 그렇게 하자. 뭔가 방법을 찾아야겠어. 재밌는 얘기 좀 해봐요. 이제 내가 듣는 입장으로 가야겠어. 좀 재밌는 주제 없을까? 오늘에 내가 5시 반쯤에 잔다고 치면 바로 잠에 들 수 있는 그 뭔가 마음에 좀 우리 심신에 안정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래야 이 모든 게 끝맺음이 중요하잖아요. 술 마시다 집 가는 중이라고요. 조심히 가세요. 다치지 말고. 도파민 개쩌는 얘기? 빨리 해보자. 도파민 개쩌는 얘기 뭐야? 도파민 개쩌는 얘기 좋은데? 아, 근데 그럼 부담돼가지고 얘기 못해. 어제 안 자고 부모님 밥 차려드렸다고? 그거는 멋있다. 전 남친 바람나서 헤어진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언제예요 그게? 남자랑 바람 뭔 소리야 이거? 아 잠깐만. 아니 잠깐만 나 이게 내가 잘못 읽은 거야? 아 이게 그러면 이게 바람이야? 바람이긴 한데 잠깐만 이게 그러니까 바람인데 그러면 그게 이거는 이거 지어낸 얘기 아니야? 잠깐만 이게 그러면 이실직고를 한 거예요? 나는 사실 이러면서 사실 내 그 성향을 이제 좀 파악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알고 만났다고요? 잠깐만 그러면 다시 미안해요. 그러면은 바람이네요. 그럼 바람이죠. 근데 뇌정지는 올 것 같긴 해요. 알고 만났어도 나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뭐 양성애자라고 했을 때 뭐 바람 피는 것만 아니면은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만날 것 같은데 바람을 펴버리면 근데 그거를 다른 성별이랑 바람 펴버리면 와 뇌정지 세게 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양성애자라고 누가 말을 하면 그냥 양성애자 처음엔 좀 신기하다가도 그냥 그럴 수 있지. 근데 뭐 나를 좋아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도 너를 좋아하니까 잘 만나면 되겠지 하고 하다가 갑자기 바람을 정신적인 충격이 그저께습니다. 근데 도파민 너무 센 얘긴데 이거 한 명이랑 핀 게 아니라는데. 야 이거 다른 얘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다. 이거 센 얘긴데 이게 그럼 남자까지 신경 써야 돼 이러는데 그러네. 이 세상 거의 99%를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건데 쉽지 않다. 힘을
내신다기보다 그럴 때는 그 좀 복싱 같은 운동을 뭔가 예. 자 이제 좀 그 심신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가볼까요? 저도 그 예상했던 얘기보다 더 확 가버려가지고 예상치 못했습니다. 언니네 이발관 이석원 복귀 예정. 아, 성함이 이석원 씨예요? 71년생이셔. 우리 아빠보다 2살 어리시고 우리 엄마보다 5살 많으시네. 어제 제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원래 앨범 반복 재생했다. 원래 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되게 애정합니다. 그 앨범. 내 20대 초반을 잘 담은 것 같아. 방금 옆방에서 큰 소리 들려서 좀 집중해서 들었는데 동생 코 고는 소리였어. 아, 원래 레원부터 듣기 시작한 사람 되게 내가 바라던 거야.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도 나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느린 심장 박동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떤 경로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내심 이 앨범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된 사람이 나중에는 생기지 않을까 했는데 그랬나 봐요. 지금 자취 안 하냐고? 지금 자취를 하는데 면허를 따고 엄마가 좀 요즘 몸도 좀 안 좋으시고 좀 정신적으로도 좀 힘들어 하셔가지고 네, 집에 들어와 있어요.
세상 따위? 세상 따위가 그 앨범에서 제일 독특한 노래인데. 세상 따위가 어떤 세상 따위는 좀 신기하다. 몰라. 이게 형용할 수 있는 단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네. 뭐랄까, 내가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더 담긴 것 같아. 내가 의도한 것보다 더 담겼어. 내가 의도한 것도 잘 담겼지만 듣다 보면은 내가 의도한 것보다 더 담겼어. 뭐가 더 담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 들어봐요. 오호 하면서. 녹음을 너무 잘한 느낌. 와, 그걸 캐치한다고? 나 녹음을 좀 잘했어. 내가 녹음 잘했다고 생각하는 곡, 몇 안 되는 곡 중에 하나예요. 제리 좋다고? 나도 제리 좋고 케빈도 좋아. 잠 못 드는 밤. 지금 잠 못 들고 있잖아. 우리가 5시 14분인데 지금이야. 아니 지금 잠 못 드는 아침인데.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기다리며, 오지 않는 누군가를 기다리며 잠을 못 든 적이 있으세요? 그거 참 달콤한 감정인데, 애타는 마음이 참 맛있다고나 할까요? 그 애타는 마음이라는 게 자주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드문드문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애타는 마음. 아, 싫었어요? 싫은 그 이분법적으로 보자면 조금 부정적인 감정이 맞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에 가깝죠. 애타는 마음. 스트레스죠, 사실. 애간장 태우는 게. 근데 약간 긴장 같은 거죠. 공연하기 전 긴장도 보면 스트레스죠. 인체에. 근데 약간 나중에 생각나는 그런 감정. 맛있다. 근데 당사자는 괴롭다. 애타는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다 보면은 그리워지는 것 같아요. 애타는 마음. 너무 애타는 사람들은 또 편안함을 또 추구하다가도 갑자기 애타고 싶을 때 있죠. 제리 작곡할 때 무슨 감정이셨나요? 무슨 감정이었나? 내 앨범으로 비유하자면은 제리 같은 곡이 있었나? 그 전에. 그래도 제일 밝지 않아요? 노래가?
좀 밝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 EP 앨범 4장을 쭉 봤을 때 어떤 사랑의 감정을 담은 노래 중에는 내가 제일 밝은 것 같아. 케빈도 밝다고? 아, 그게 제일 밝은 것 같다. 그냥 행복해서 노래 만드는 거 쉽지 않은데, 앞으로도 그거를 추구할 것 같진 않고. 근데 행복할 때 노래를 만들려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OTL, 오르내림 형이랑 앨범 만들었을 때처럼 어떤 다양한 감정들을 담고 싶다. 뭔가에 국한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송캠프 이런 거 가면은 좀 신나는 노래들도 나오고 하는 것 같고요. 같은 맥락에서 이제 제리라는 곡도 내가 방 안에 갇혀가지고 했으면은 그 정도까지 안 했을 것 같은데 이제 코스믹 보이 형이랑 승민이 형이랑 하면서 뭔가 되지 않았나. 케빈은 좀 야설적인 것 같아. 원래 케빈? 야설적이란 게 내가 생각하는 그 야설적이다. 근데 야설적이라는 것도 참 단어가. 원래 케빈? 그러니까 가사가 뭐였더라. 그런 느낌 있네. 야설적인. 아니야. 야설적인 느낌이라고 말한 게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좀 은큼하다고 해야 되나? 내가 할 수 있는 기분 좋은 상상의 그 최고봉이었던 것 같은데. 나 부끄러움 맞아요. 제대로 느끼신 게 맞아요. 그 노래를 들을 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근데 그 노래 들을 때 참 기분 좋게 만들었다. 부끄러워하면서 가사 쓰냐고. 아니, 부끄러워하진 않았는데 그냥 흐뭇해하면서 썼는데 뭔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 만나러 가는 감정으로 약간 뭐랄까, 인간이 짐승이라면 초원에서 진짜 그 애니메이션에는 나오는 그런 샤랄라한 초원 있죠. 햇빛 잘 들어오는 그런 데서 그런 인간이 정말 암컷 사자와 수컷 사자라면 이렇게 뒹굴고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썼던 것 같아요.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좀 원초적인. 근데 이제 잘까? 위장 배려의 결말이니까 라는 가사는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그 계속 아닌 척 뭔가 위에서 생각했다고 했던 것들의 결국 결말이 좋지 않는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다른, 위에서 생각했다고 했는데 결국에 서로한테 상처만 남기는, 자장가 부르고 끝내자고? 야, 근데 지금 야, 하품, 잠깐만. 큰일 났다. 지금 들어온 사람들 아마 일어난 사람들일 수도. 물 마시려고 깼는데, 잠깐만, 나 갑자기 옛날 생각나네. 내가 물 마시려고 내가 진짜 많이 깨는 사람이었어. 생각해보니까. 자다가 갑자기 물 마시고 다시 자고. 헐. 근데 내가 물 마시려고 깬 지가 언젠지 기억이 안 나. 어렸을 때 물 마시려고 엄청 많이 깼는데 이제 물 마시려고 안 깨네. 근데 사실 물 마시려고 깨는 건 아니죠. 깬 김에 물 마시는 거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긴 한데, 이게 아니면 좀 수면 장애라던가. 근데 이제 그거를 쉽게 풀어서 물 마시려고 깼다로 표현하는 거긴 해요. 왜냐면 사실 물을 자다가 뭐 탈수 증세가 아니고서야 그것 때문에 깼다고 보기는 살짝 어려운 건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이유 때문에 깼는데 그게 뭐 조금 목 마른 게 뭐 수면 질을 나쁘게 했을 수도 있죠. 근데 또 이런 얘기로 가냐? 그리고 나는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언제부턴가 물 먹는 양이 2~3배가 돼가지고 하프 때부턴가 어쨌든 물을 많이 먹어서 물을 안 먹으려고 해요. 이 수면 시간 중에는. 그리고 자다 깨도 물 안 먹고 자기 전에도. 왜냐면 화장실 가잖아요. 난 물 진짜 자꾸 운동만 하면 물 많이 먹으라고 해가지고 물 개 많이 먹다가, 나 안 그래도 녹음할 때 물 많이 먹는데 운동하다 물 많이 먹고 녹음하다 물 많이 먹고 물 계속 먹다가, 그래서 잘 때 물 먹으면 안 돼. 계속 깨요. 물 많이 먹어야 또 피부도 좋아지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아울리브 있었을 때 어느 날이었는데, 아울리브 작업실에서 녹음을 하는 날이었는데 물을 그때 개 많이 먹었나 봐. 그냥 진짜 신들린 것처럼 물을 먹었어. 녹음하다가 내가 물을 많이 먹고 있다는 사실조차 까먹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몸에 문제가 생긴 줄 알았어. 이제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배출해야 될 게 많아졌는데, 물론 근데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물 많이 먹어서 이제 치사량 될 때까지 먹은 건 아니고요. 평소보다 굉장히 많이 먹었다. 그래서 이제 화장실도 많이 가고 했는데 그게 기억이 나네. 어디 아픈 줄 알았다. 난. 아 근데 아픈 게 맞았을 거야. 물을 많이 먹어서. 해롱해롱 했겠지. 몸에 미네랄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영가씨? 야, 나 이제 자야겠다. 진짜, 진짜 재밌었다. 여러분들이 재밌는 시간이었었으면 좋겠어요. 이 새벽 시간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자기 전 시간 진짜 소중한 거. 인간은 자기 전에 진짜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나는 자기 전에 진짜 하고 싶은 거 하거든. 조용하게. 근데 여러분 소중한 시간,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나만 육성으로 말했지만 타자 치는 게 힘들지 않으셨 힘들지 뭐야? 어쨌든 안녕. 좋았다. 아무나 한 명 내가 오늘 무슨 얘기했는지 조금 정리해서 DM으로 좀 보내줘라.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조금 읽으면서. 아니야, 또 뭘 이상한 부탁을 하네. 아니야, 안 그래도 돼. 일단 꿀잠 자시고 일어나신 분들은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근데 어차피 대박인 거 이제 막 끌라고 시계 보고 끌라고 한 건 아닌데 지금 인스타에서 1분 30초 남았다고 시한폭탄 떴어. 근데 1분 30초 기다리기 너무 기니까 나 잘게. 안녕, 좋은 꿈 꿔. 행복해라.